장기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진짜 핵심. 사람들이 주식 얘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 시장이 너무 안 좋아. 뉴스 때문에 떨어졌다. 정책, 리스크가 너무 크다. 환율이, 금리가, 전쟁이, 미국이. 다 맞는 말이야. 그리고 당연한 말이기도 해. 근데 장기 투자를 오래 하는 사람들끼리 조용히 공감하는 진짜 핵심은 다른 데 있어. 길게 보면 시장은 큰 변수가 아니다. 진짜 변수는 나다. 이게 그냥 멋있어 보이는 말이 아니라 거의 장기 투자 승패의 공식에 가까워. 왜 그런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 첫 번째, 시장은 늘 요동치지만 내가 요동치면 끝난다. 먼저 시장 이야기를 해보자. 시장은 매일 움직여. 올라갔다 떨어졌다 반복하고, 때로는 폭락하고, 때로는 미친 듯이 폭등해. 근데 이런 움직임은 예측이 안 된다는 측면만 강조되지만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보자면 오히려 굉장히 예측 가능한 성격도 있어. 시장은 언젠가 반드시 반등한다. 공포가 커지면 과매도가 생긴다.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만큼 상승한다. 기술, 산업 발전은 결국에 가격에 반영된다. 이건 거의 공식이야. 역사적으로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래. 문제는 그게 아니라 하락장에 내가 공포를 못 이겨내면 그 예측 가능한 미래를 내가 먼저 포기해버린다는 거야. 시장은 살아남는데 내가 못 버티는 거지. 투자는 결국 내가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느냐의 문제로 귀결돼. 두 번째, 장기 투자의 승부는 버티는 능력에서 갈린다. 사람들은 자꾸 투자 실력을 수익률로 보는데 장기 투자는 수익률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 하락장을 견디는 능력, 지루함을 견디는 능력, 욕심을 이기는 능력, 계속 넣는 능력. 이 네 가지가 장기 투자의 거의 전부야. 수익률, 그건 버티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산물이지 실력의 중심이 아니야. 반대로 버티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ETF를 사도, 아무리 좋은 기업을 골라도, 아무리 좋은 타이밍에 들어갔어도 내가 먼저 나가버리면 복리는 시작도 못해. 결국 장기 투자의 성패는 시장이라는 외부 변수보다 내 멘탈, 습관, 태도라는 내부 변수에서 갈린다. 세 번째, 내가 가장 큰 변수다의 대표적인 사례들. 공포가 올 때마다 계좌를 닫아버리는 사람. 하락장 올 때마다 주식을 꺼내보지도 못해. 보다가 겁나니까 팔아버리거나 손실을 더 크게 만들어. 시장은 매번 회복하는데 본인은 회복 전에 도망가서 손실만 남겨. 남의 수익률에 마음 흔들리는 사람. 옆에서 누가 30% 수익 냈다, 단타로 하루에 100만 원 벌었다 하면 내 전략을 버리고 그 사람 흉내내다가 결국 길을 잃어. 시장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비교 때문에 흔들린 것뿐이야. 뉴스에 휘둘리는 사람. 금리 인하, 전쟁, 사태, 규제, 부채 한도. 뉴스 하나 보고 전략을 갈아엎는 건 운전하다가 누가 경적 울렸다고 핸들을 좌회전 끝까지 돌리는 거랑 똑같아. 문제는 시장이 아니라 내가 너무 예민하다는 거지. 꾸준히 넣을 힘이 없는 사람. 돈 문제가 아니라 소비 습관, 충동적 구매, 계획 없는 지출 같은 것들. 이게 결국 내 투자 여력을 갉아먹어. ETF를 잘 골랐느냐는 부차적이고 월 30 넣을 수 있냐, 월 300 넣을 수 있냐가 10년 뒤 자산을 갈라버리는 핵심 변수야. 너무 완벽한 타이밍을 찾는 사람. 더 떨어지겠지. 조금만 기다려보자. 확실해지면 들어갈게. 이 사람들은 대부분 평생 확실한 순간을 못 찾아. 시장 때문이 아니라 결정을 못하는 본인 성향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거야. 이런 사례들은 하나같이 말하고 있어. 변수는 시장이 아니라 나의 선택과 태도다. 네 번째, 시장보다 내가 위험한 이유, 인간의 감정 구조. 인간은 원래 장기 투자를 못하도록 프로그램된 존재야. 그 이유가 감정 구조에 있어. 손실 회피 성향, 같은 금액이라도 손실이 이득보다 2.5배 더 크게 느껴짐. 과도한 반응성, 나쁜 뉴스에 더 민감. 확증 편향, 내가 겁나 있을 때는 공포 기사만 찾아봄. 단기 기억 편향, 최근 일주일이 미래 10년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짐. 군중 심리, 답하니까 나도 팔아야 할 것 같은 느낌. 이 감정 본능이 투자 판단을 전부 왜곡시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뇌는 장기 투자를 싫어해. 단기 생존을 우선시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는 건 시장과 싸우는 게 아니라 본능과 싸우는 것에 더 가까워. 다섯 번째, 그래서 장기 투자자의 핵심 역량은 자기 관리다. 성공한 장기 투자자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어. 감정 관리 능력, 하락장을 위험으로 보지 않고 매수 구간 또는 시장의 잡음으로 재해석해. 소비 관리, 안 쓰는 게 아니라 어디에 쓰고 어디에 안 쓰는지를 명확히 구분함. 꾸준함, 힘들어도 바빠도 지루해도
계속 넣고 계속 유지함. 지식의 깊이. 뉴스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기초, 이해가 탄탄해야 해. ETF라면 기업 구성, 산업 트렌드, 개별주라면 비즈니스 모델을 알아야 흔들리지 않아. 겸손. 나는 모른다 해서 출발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오히려 과감하게 오래 들고 간다. 이 모든 요소가 결국 내 관리 능력이야. 시장이 아니라 내 루틴, 내 사고방식, 내 감정이 결과를 결정하는 거지. 여섯 번째, 나는 내 투자 인생의 최대 변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변화가 온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투자 태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시장을 탓하던 사람이 전략을 돌아보는 사람으로 바뀐다. 공포를 견디지 못하던 사람이 공포가 와도 멈춰서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즉흥적으로 사고 팔던 사람이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바뀐다. 매수, 매도 타이밍을 집착하던 사람이 넣을 돈을 늘리는데 집중한다. 오르는 종목을 찾아 헤매던 사람이 자신의 습관을 고치기 시작한다. 내부 변수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투자가 안정되고 멘탈이 단단해지고 장기 성과가 자연스럽게 좋아져. 일곱 번째, 결국 10년 뒤 차이를 만드는 건 시장이 아니라 내 선택의 누적이다. 10년 뒤를 가정해보자. 누군가는 같은 ETF를 들고도 5천만 원이 되어 있고, 누군가는 2억이 되어 있고, 누군가는 5억이 되어 있고, 누군가는 10억이 되어 있어. 이 차이는 시장이 만든 게 아니야. 매달 얼마나 넣었는지, 공포에 팔지 않았는지, 불필요한 지출을 얼마나 줄였는지, 오랫동안 같은 전략을 유지했는지, 멘탈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불안할 때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 모든 건 내 내부 선택의 누적이야. 시장 변동성? 그건 저 위에 덮인 소스 같은 거야. 메인 요리는 내가 만든 거지. 여덟 번째. 그래서 결론은 결국 이거다. 길게 보면 시장이 아니라 본인이 가장 큰 변수다. 시장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단순한 규칙을 따르고 변동성이 있어도 결국 회복하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흘러. 정작 나를 흔드는 건 시장이 아니라 내 감정, 내 조급함, 내 비교심, 내 습관이야. 그리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사람만이 10년 뒤 완전히 다른 자산을 쌓아. 장기 투자는 시장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의 길고 긴 협상 과정이야. 매달 조금씩 더 담고 하락장에서도 버티고 지루함을 견디고 남들이 요란해도 조용히 자기 루틴을 유지하는 사람. 결국 그 사람이 이겨.